안녕하세요. 오늘은 33M2를 약 6개월 정도 운영하며 처리해 보았던 CS와 난감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잠깐 해외 출장으로 유럽에 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않았지만 직접 문의 처리, 계약 승인, 청소 연락, 입퇴실 안내 등을 하며 저는 문제없이 33M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면 33M2에 신경 쓰는 시간은 총 3개를 운영 중이지만 솔직히 30분도 안 됩니다. 가격 조정을 위해 혹은 예약 문의 처리를 위해 혹은 알바 청소와 연락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세팅할 때를 빼고는 가지도 않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아주 종종 문제는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난처했던 경험 10가지 정도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입 곳에서 통장이 확인차 방문한다고 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하러 옵니다. 전입 확인하러 온 날에 게스트가 해당 지점을 이용 중일 때라 살짝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네요. 연락 오면 무조건 예약이 빈 날에 만나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난방기 고장으로 인하여 관리실과 소통할 때입니다. 난방기가 고장났는데 관리실에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난방이 안 되니 온수도 안 된다고 하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게스트 분이 다음날 체크아웃 하시고 또 다른 게스트가 바로 입실 예정이었던지라 가슴이 정말 콩알매해졌었습니다. 그곳은 진짜 친한 친구의 회사 근처인지라 그 친구한테 가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실 직원이 오자마자 해결되어 무난히 지나갔어요. 휴. 세 번째, 가스 검침 방역시설 직원 방문 시에 거주자 이름이 상이하여 살짝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스 검침원 방역 직원이 방문하였을 때 해당 거주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는데 이때 게스트가 33M2 계정상의 닉네임을 말하여 살짝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지라 다음부터는 게스트한테 누가 방문하면 땡땡땡으로 알려달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음. 층간소음에 약한 구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야간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소음으로 인한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옆방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불평이었는데 게스트분께는 직접 옆집에 가시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관리실을 통해 소통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남편 덩치가 커서 의자가 너무 약해 보인다는 불평입니다. 매번 게스트의 상황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꿀 수가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럼 부서질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 난처했지만 일단 사용해보시고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안내했더니 추후 따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인테리어나 가구는 매번 게스트에 맞춰 최적화할 수는 없겠죠. 여섯 번째, 옷장 안에 짐을 둘 공간이 없다라는 컴플레인입니다. 모든 서랍칸의 공간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고객이 짐을 둘 곳이 없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빌트인 옷장이 넉넉한 곳은 아니었는데 일부 청소용품이 들어있어서 더 게스트분이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곳으로 짐 이동이 가능하니 체크아웃 전에만 짐을 원위치 해주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라는 안내를 한 적이 있네요. 일곱 번째, 깎아주세요 라는 딜을 하는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4주 이상 이용 시 5에서 10% 할인이 되도록 설정을 해두는 편인데 1주 혹은 2주 이용하시는데 더 깎아줄 수 없겠냐는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 가격은 제가 마진이 0인 경우일 정도였었어요. 4주 이상 장박인 경우에는 저는 할인을 더 해드리기도 하지만 1, 2주 이용 고객님한테는 딱히 제가 그 기간에 공실 없이 예약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 오피스텔 건물에 주차권 1개가 무료라고 하여 팔았다가 문제된 경험입니다. 저는 주차권 1개가 무료인 오피스텔에 주차권을 당근에 팔아서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 이익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등록했던 차 번호는 저희 아빠 명의 차였어요. 실제 조차한 차 번호는 당근마켓의 구매자 차였죠. 근데 오피스텔에서 등록한 차 번호와 주차된 차 번호가 상이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적발되면 벌금 20만 원 내야 된다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근에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9번째, 3.3인투 측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 따로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거래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장박으로 3달 머무를 건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 계좌이체로 현금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신 게스트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비추입니다. 3.3인투 통해 거래를 해야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33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3.3인투 측의 호스트 보험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플랫폼에서의 계약이 전대차 계약을 대체하기도 하죠. 어차피 호스트가 내는 수수료는 게스트 대비 낮기 때문에 꼭 플랫폼을 통해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인원 추가 안내를 하였지만 인원 추가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입실 하루 전 컴플레인 받은 적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간을 저렴하게 내놓고 2인일 경우에는 인원 추가금을 따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입실 1일 전에 갑자기 인원 추가금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안내해드렸음에도 납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셨는데 플랫폼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인투 측에서는 양측 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하는 거 어떻냐고 하셨는데요. 근데 추 게스트 측에서 기간 임박으로 숙소를 예약 못했는지 다시 예약을 하신 경험이 있네요. 아무튼 인원 추가금을 받으실 거면 충분한 안내와 게스트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은 아예 임대료에 인원 추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해 두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의 난처했던 경험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할 일이 없게만 느껴지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은근히 신경 쓸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도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노동을 9to6로 하지 않아도 월 5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으니 꼭 모두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